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바이낸스 런치패드와 그 다음에 리브랜딩에 따른 꿀팁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마찬가지로 이런 런치패드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도 대형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바이낸스, 그다음에 바이비트, 그다음에 OK 정도가 좀 활성도가 매우 높고 나머지는 한 그냥 적당히 정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예, 기존에 이제 대부분 런치패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.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그냥 주식하고 비율을 하면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을 받습니다. 청약을 받을 때 청약 비율이라는 게 책정이 되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을 공모를 참여를 했으면 여기서 청약 비율에 따라서 2를 책정을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8은 돌려받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아예 참여가 실패가 되었을 경우에는 원금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풀이 스테이블 코인과 BNB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딱 아시잖아요. 바이낸스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밀어주는 코인, 바이낸스 코인 중에 하나죠. 그다음 BNB 바이낸스 거잖아요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가 있냐? 어, 여기서 이제 받는 보상 비율, 참여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. 좀 더 BNB 풀이 좀 더 많이 주고요. 이제 FTUSD를 참여를 하게 되면 좀 적을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당연히 BNB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? 라는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. BNB를 선택을 했었을 경우에는 등락폭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안에서도 이제 짤짤한 그런 꿀팁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이 화살표는 이제 런치패드 때마다 움직였던 차트를 제가 나머지 그 어떤 모 유튜버 분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 지표에서 표시되었던 기반에서도 여기서도 런치패드에 따른 참여율 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등락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론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론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손해가 나올 확률이 있겠죠. 그래서 나는 손해를 아예 보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?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FTUSD가 있죠. 이쪽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BNB 부분에 약간의 위험성을 약간 노출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먹을 게 있습니다. 왜 그럴 것 같습니까? 요즘은 불장이죠. 그리고 BNB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워낙 많습니다. 굳이 런치패드용이 아니더라도 수수료 부분에 따른 할인율이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BNB 체인이 잘 돌아가고 요즘 불장이죠. 그래서 BNB에 따른 소각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의 이유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BNB에 따른 그런 측면이 많이 활용이 되어가고 있다. 그리고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.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BNB를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요즘 이 런치패드도 뜨거운 이유는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가 가장 핫한 애들 위주로 대부분 성공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에 따른 런치패드를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상장 기점이 중요합니다. 이걸 놓치면 런치패드 할 필요가 없어요. 무슨 말이냐? 자, 최근에 이제 만타를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만타 보면 어떻습니까? 여기에 이 보이지 않는 실선이 하나 끄어져 있죠. 이게 첫 상장할 때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600% 이렇게 찍히잖아요. 그게 여러분들이 런치패드에서 받는 참여해서 받는 수익률입니다. 수익률이라고요.
그래서 저런 짤짤이도 좀 쓸만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했으니 이런 기능이라도 작은 돈도 소중하게 해야 목돈이 될 때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먹냐 뭐 이렇게 지켜보는 것보다 소액이라도 이런 것도 좀 챙겨 먹는 전략 나쁘지 않겠죠.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 게 이런 형태에서 요 시점을 만약에 놓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그 뒤로는 그렇게까지 막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때 대부분 이 날짜를 정확하게 상장되는 날짜를 맞춰놓고 그때 웬만하면 물량을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그나마 소액이라도 최소 못해도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저번에 런치패드 그 전 거 요거 참여를 해봤는데 예,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이때도 1400% 정도를 찍었습니다. 그래서 배정 물량은 적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나쁘지 않잖아요. 손해도 거의 안 나고요. 그래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하나 이제 끊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브랜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코인은 리브랜딩 코인인데요. 리브랜딩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에 런치패드 끝나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합니다. 상장을 한다는 건 이미 여기에서도 이제 고지가 됐으니 우리는 눈치껏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연히 이 눈치에 따른 행동 패턴이 빠른 친구들이 있었으니 당연히 여기서도 답이 나왔겠죠. 자, 기존에 있었던 코인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. 보게 되면 RBN 코인입니다. RBN 코인 과거에 뭐 대략 저도 정확하게 잘 알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해당에 있는 거래 플랫폼 플러스 뭐 커브콜 전략을 뭐 같이 써가지고 뭐 어떤 걸 좀 했는데 내부자 쪽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해당 상품에 따른 신뢰도가 하락이 되면서 박살이 났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아주 죽을 쓰다가 이제 회생을 하려고 투자 유치도 잘 받고 해가지고 이제 기껏해서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투자 유치도 어느 쪽이 좀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요. 대부분 1티어부터 3티어까지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이제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벤처스, 드래곤플라이 정도는 들어보셨죠? 네, 대충 한 요 정도 규모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ABO에 따른 내용도 좀 봐야 되겠죠. ABO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비상장 거래되었 되는 그런 형태를 거래할 수 있게끔 그것도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번에 리브랜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참여 유통량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대략 눈으로 한 번쯤 보시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브랜딩이 된다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런치패드 되고 리브랜딩 한다라고 했으니까 미리 눈치를 챘던 분들은 여기부터 거래를 했겠죠. 기존에 있었던 RBM이 어차피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전환을 해주니까 전환 부분에 따른 락업이 또 기간이 들어갑니다. 그러면 짤짤이를 좀 쳐야 되겠죠. 그래서 당연히 바이낸스 형태의 런치패드 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. 예, 아직 기간이 남아져 있으니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상장이 되면 더 올라가겠죠. 예, 이런 거를 잘 보고 이제 먹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리브랜딩은 그냥 이렇게 눈 두고 리브랜딩 한갑다 해서 멈춘 사람은 여기서 돈을 못 버는 거고 리브랜딩을 했다라고 하면 빨리 그 리브랜딩 그 전에 있었던 거래소 거래량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거래소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거래에서 리브랜딩 어느 시점에 했던 걸 파악을 해놓은 뒤에
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상장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. 그게 뭐 OK가 됐던 바이비트가 됐던 바이낸스가 됐던 말이죠. 거기서 하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수익만 먹어도 어떻습니까? 아주 기분이 좋겠죠. 그래서 이번 형태가 거의 유사 패턴으로 이 런치패드와 리브랜딩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아무튼 이런 전략도 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적인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, 누군가는 또 응용을 해서 써먹을 거고, 누군가는 아 그런가 보다 해서 끝나겠죠. 이게 이제 차곡차곡 내공이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자산에 따른 격차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배워놨으면 그냥 체험하는 형태로 한 번은 공부하는 차원으로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